네, 채권 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근데 만들고 보니까 주식 시장에서는 무슨 일이가 되기는 했어요, 내용이. 네,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이제 계속 거래되는 걸로 하려고 하니까 그냥 단순 증시보다는 요 선물 차트 가지고 오는 게 나아 보이더라고요. 여기 이제 S&P 500, 자, 선물 차트입니다, 지난주에. 보시면은 이제 월요일에 쭉 빠졌다가 이제 화요일부터 해서 반등이 나와서 울퉁불퉁하지만 계속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금요일에도요, 좀 내려가는 듯 하다가 그래도 거의 뭐 주중 거의 최고가에서 S&P 500은 끝마쳤습니다. 근데 이제 나스닥은 보시면 일단 요 날에 좀 하락이 컸어요. 여러분들 이날 뭐 월요일에는 사실은 또 세상이 망하는 것 같았잖아요. 월요일까지만 해도. 근데 화요일에 이때부터 이제 반등을 시작을 해가지고서 큰 반등을 이뤄냅니다. 이날 테슬라가 20% 올랐죠. 그러고서 한번 또 쭉 올랐다가 요 보시면 요 차이가 좀 나요. S&P는 요래도 계속하고 나스닥은 오르다가 쪽 빠졌다가 신고가 아이고 많이 밀렸네. 요러고 끝났어요. 요 시기 동안에 채권 시장은 어떠했느냐? 채권 시장은 한번 보시면은 금리가 조금 이제 떠서 시작을 했다가 안정화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급발진해요. 쭉쭉쭉쭉 올라가요. 그러고서 거의 또 제일 높은 가격에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이 거의 최고점에서 끝이 나요. 자, 이제 이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제가 이제 최근에 여러분 저기 보시면은 시장 변동성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변동성이 큰 요 동안에는 오늘 요 이번 채권 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같은 자료를 매주 한번 만들어 드릴까 해요.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나눠 가지고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딴 데 가서 뭐 이렇게 증시 계속 들여다보실 필요 없이 간단하게 이제 86번가 한번 보시면은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을 짝짝짝짝 시간 순으로 마크로 이제 관련해 가지고 이벤트들 이렇게 적용해서 들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시작을 해 볼게요. 일단은 지난주가 시작하기 전에요. 요런 이슈들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주말 동안에 아주 호재가 나죠. 미국에서 뭐냐면 1.9조 달러 부양책 상원을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조금 설렜어요. 예, 그 설렘은 금방 박살났죠. 월요일에 빠지면서. 두 번째는 이제 중국 양회가 이제 3월 8일 주간에 끝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회 기간이니까는 뭐 좀 좋은 거 나오지 않겠어? 최소한 뭐 되게 나쁜 뉴스는 안 나오겠지. 그 다음에요. 3월 8일 주간 그 전주죠. 금요일에 증시가 이때 제가 지난주에 한번 설명드렸어요. 그쵸? PPT라고 해서 플런지 프로텍션 팀이라 그래서 이게 이제 레이건 때 나왔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미국에 있는 자산시장 폭락을 방지하는 팀입니다. 소방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썰이 있었죠. 금요일에 무슨 얘기냐 하면 당시에 미국 증시가 장중 1% 이상 낙폭을 막 이렇게 막 계속 빠지고 있었어요. 자, 근데 그렇게 빠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럽장 끝나고 우리 시간으로 1시 반부터 막 갑자기 다시 반등해요. 반등하더니 2%대 무려 상승을 기록하며 끝납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 유럽에 부채 위기 있을 때 이후로 약 한 10년 만에 일어난 일이고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야, PPT가 가동되었나 보다. 그러니까 역시나 또 사람들의 기대가 야, 그 다음 주 주식은 좋을 거야. 3월 8일 주가는 참 좋지 않을까? 근데 월요일에 빠졌죠. 그러고는 좀 더 이제 펀더멘탈한 요인이 있어요.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이게 미국채 입찰이 이제 예정돼 있죠. 이게 왜 중요했냐 하면은요, 2월 달에 25일 날에 7년물 입찰이 있었어요, 여러분. 네,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네, 요때 이제 7년물 입찰이 있었는데 요 입찰에서 결과가 되게 나빴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을 시작하면서 증시가 와장창창 하기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다음으로 이제 3월 8일 주간에 보니까 화요일에는 3년물, 수요일에는 10년물, 목요일에는 30년물 입찰이 예정이 돼 있던 거죠. 그래서 무려 이것도 물량이 1200억 달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자, 화수 목요일 한번 지켜보자. 이때도 미국채 입찰 결과가 나쁘면 금리 계속 올라가고 증시 더 망가질 거야. 그래서 이게 초유의 관심사였습니다. 지난주에 제일 중요했던 사건이죠, 사실. 그러면 하루하루 어떻게 지나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8일 월요일입니다. 한국장 시작 전 분위기 좋아요. 상원에서 1.9조 달러 부양책 통과 뉴스가 나왔으니까 야, 가자 할 수 있었는데 장중에 역시나 중국은 통화 정책을 계속 보수적으로 해요. 네.
그러니까는 뭐 영래포 금액 늘리지 않고 계속 그 금액 유지하는 금액만 시장에 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쭉쭉쭉쭉 빠져요. 그러고 나서 밤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 SLR이라는 게 이제 완화 연장되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지금 시장이 다 원하고 있다고. 근데 그거 지금 말이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약간의 설레었어. 왜냐하면 PPPLF라고 해가지고서 이게 이제 중소기업들이 페이책 프로텍션 프로그램, 이제 급여 보호 프로그램에 대해서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장치거든요. 이게 이제 팬데믹 이후에 계속 이제 3개월 단위 연장을 해주고 있었어요. 작년 말에도 연장 한번 해줬는데, 근데 이게 이제 올해 3월 말에 끝나는데 갑자기 연준에서 요거 3개월 더 연장하겠습니다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연준 쟤네 뭐야? 이런 거를 또 연장을 해주네. 그러면은 SLR도 혹시 연장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SLR 완화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약간 설렜어요. 근데 이게 또 깨진 거는 그거 말고 나머지들 계속해서 연장해 주고 있던 것들 얘네는 이제 연장 안 한대요. 3월 말로 끝낸대요. 요거는. 뭐 별로 사용 안 한다고 해갖고 실효성이 없습니다 하면서 끝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 길이 아닌가벼 하면서 이제 너무 설레이지는 말자 이렇게 됐었고요. 그러고 나서 또 이것도 좀 중요했거든요. 이제 연준이 QE를 한다면 ECB에서는 PEPP가 있습니다. PEPP라는 게 뭐냐 하면요. 팬데믹 이머전시 퍼처스 프로그램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긴급하게 자산 매입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22의 위원이 우리가 금리가 요즘 올라가고 있는데 PPP 금액을 좀 우리가 좀 늘릴 수 있어. 약간 요런 뉘앙스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월요일 날에 그 전주 너네가 PPP 한 거 액수가 나오는데 그때 혹시 금액이 느는 게 보이나 한번 확인해 볼까? 라고 한 거예요. 근데 봤더니 어머나 낚였네. 금액이 늘지 않았어. 난 다시 그러면 증시는 내려갈래. 이렇게 됐었던 거죠. 그리고 그 전주까지가 연준의 이제 멤버들이 인터뷰하는 기간이었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이제 그 말하면 안 되는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갔는데 옐런이 등판을 했어요. 월요일에. 근데 좋은 말을 그렇게 안 해줬던 것 같아요. 뭐냐면 급격한 인플레 오는 거 아니에요 하니까는 이거는 우려하지 않는다. 이것도 사실 계속 하시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야 내년이면 완전 고용이 달성될 것 같아. 사실 요것도 그 전에 했던 말씀이긴 한데 그 전하고 이번하고 달라진 건 뭐냐면 그 전에는 금리가 낮았고 이번에는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게 왜 중요하냐면 뭐 저희 86번가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그 이제 연준의 책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고용 안정, 그 다음에는 이제 물가 안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좀 상충이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어느 한쪽에 무게를 더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의 연준이나 재무부는 누가 봐도 고용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가 좀 과격하게 오더라도요. 완전 고용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금리를 안 올릴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온 거예요. 근데 옐런이 얘기하기를 내년이면 완전 고용이 달성돼요. 뭐라고? 시장에선 이런 거죠. 뭐라고? 완전 고용이라고 내년에? 그러면 내년부터 금리 올리겠네? 그럼 내년은 2022년인데, 근데 너네가 연준이 얘기했던 점도표에서 금리 인상은 2023년도에 한 번 정도 올린다는 거 아니었어? 그러면 1년 정도 빨라지는 거네? 이게 되게 안 좋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현재 좀 올라온 인플레에 대해서도요. 이거를 어떻게 여기에 대한 표현 자체도 좀 그랬던 게 야, 팬데믹 전이 너무 낮았던 것뿐이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 인플레 그냥 우리 용인할 거야. 금리 용인할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월요일에는 어떠했느냐? 코스피 1% 빠졌었고요. 상해 2.3% 빠졌고 근데 이거 뭐야? 다우는 1% 올랐었어요. 그쵸? 요즘에 다우가 힘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치주들이 힘이 좋죠. 싼 주식들. 나스닥은 2.4% 빠졌어요. 야, 격차 보이세요, 여러분? 네. 자, 요 날이 그랬대요. 거의 한 30년 만이었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우 S&P, 즉 나머지 두 개 지수는 거의 신고가 부근에 있는데 나머지 한 지수가
그들 대비해 가지고서 10% 이상 빠져 있는 그런 경우는요. 거의 30년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했던 거죠, 이때가. 그리고 미국채 10년물은 더 올라갔죠. 이제 1.6%를 거의 막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1.59까지 올라가서요. 자, 그럼 화요일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가보겠습니다. 자, 9일 화요일에 장중에 중국 국가대가 개입을 합니다. 자, 신기하죠? 자, 미국에서는 PPT가 가동이 금요일에 됐었고, 중국에서는 국가대가 나와요. 국가대라고 하는 게 이게 뭐, 영어로는 내셔널 팀이라는 건데, 이제 폭락하면 한 번씩 나오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게 정확하게 어디까지를 얘기하는지를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정부 관련되어 있는 기관이나 펀드에서 증시를 샀다는 거죠. 이제 이들이 이게 사니까 중국이 어쨌든 뭐 하락하다 갑자기 확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밑에 보이시죠? 상해종합위원회 1.8% 빠졌어요. 이렇게 돼요. 빠지고 있다가 국가대 개입할 때 이렇게 나오다가 국가대가 받쳐줄 때 팔아야 돼. 다시 밀려요. 여기까지. 그래서 국가대 개입은 실패로 끝납니다. 이날. 미국하고 중국의 클래스 차이 납니다. 미국은 1% 빠지던 거 2% 이상 플러스로 끝냈는데 PPT로 중국은 국가대가 왔는데 1.8% 그대로 다시 빠져서 보아뱀에 요렇게 보아뱀이 삼킨 코끼리처럼 요렇게 돼서 다시 끝이 나요. 그래서 역시나 저 이제 미국과 중국을 보면 미국은 참 잘하고 중국은 좀 인간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이제 유럽장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때부터 조금 분위기가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냐? 저기 보니까는 22위원 말이 맞았던 거예요. PPP 단순 매입 금액만 보면은 똑같았어요. 그 전주하고. 근데 얘네들이 이제 이게 그 만기가 돌아오는 도래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만기 도래분까지도 합쳐갖고서 총액 기준으로 보면 늘었다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렇게까지 봐야 돼요, 주식을. 그냥 바텀업 하십시오.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거 매크로 재미로 보시는 거지 매크로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피가 말라요. 그래서 PPP 총액 기준으로 확대됐네. 그러면 얘네가 완화적이구나. 금리가 내려가야지. 이렇게 생각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까 국채 입찰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자, 3년물 이거는 이제 날짜 넘겨서 새벽 3시에 나왔어요. 여기서 미국채 3년물 입찰이 호조를 보입니다. 응찰률이 그전 거에 비해서 한 20% 정도 높아져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그동안 못난이 주식이었던 나스닥이 급반등을 합니다. 이날 테슬라 20% 올랐습니다. 여러분. 나스닥이 3.7% 올랐죠. 아크 이노베이션 그날 10% 올랐습니다. 반대로 이러니까는 가치주 힘 못 써요. 0.1% 그래도 다우 플러스로 끝났네요. 대단하네요. 한국은 뭐 그 전에 닫았으니까 마이너스 0.7로 끝났고 미국채 10년물 보실게요. 자, 그 전날에 비해서 많이 빠져요. OBP 빠져요. 그래서 1.54, 1.5, 1.5% 중반 아래로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일날 수요일로 갑니다. 자, 수요일날 가면 한국장에서 일단 수출 데이터가 잘 나왔어요. 그래가지고서 우린 좀 기대를 했는데 역시나 한국으로만 갑니까? 우리 뭐 펀더멘탈로는 못 가죠. 해외 봐야 되죠. 이게 또 중요했어요. 자, 뭐냐 하면 지금 인플레가 진짜 크게 오는 걸까? 그러면 미국이 금리 빨리 올려야 되는데 라고 생각들 했죠. CPI가 이날 나왔어요. 물가가 나왔는데 이게 호재였어요. 왜 호재였냐면요. 일단 CPI 그 자체 그냥 전체 헤드라인 넘버라 그래요. 그냥 CPI 딱 숫자 그 자체. 요거는 그냥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하고 전월 대비 플러스 0.4% 요거 예상치하고 똑같았고요. 전년 동월 대비 똑같았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 또 코어를 봐야 됩니다. CPI에서도. 사실 이제 PC가 더 중요한데 그래도 이제 CPI가 전초전 성격으로 봤던 거죠. 근데 코어 CPI를 보니까는 예상치보다 약간 낮게 나온 거예요. 예상치보다 약간 낮게. 이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죠. 야, 인플레가 그렇게 우리 생각보다 대단히 빠르게 오지는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는 이때부터 증시가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실게요. 언제냐 이게 10일 수요일이잖아요. 10일 수요일 날에 밤에 10시 반 요때입니다. 요때. 네. 빵 치고 올라가요. 요때도 나스닥은 더 치고 올라가겠죠. 빵 치고 올라가요. 예. 자, 거기다가
이제 새벽, 근데 이제 이 분위기 되게 좋았거든요. 분위기 되게 좋았는데, 이 새벽 3시에 있었던, 사실 이제 국채도 3년물보다는 10년물이 진짜 백이잖아요, 여러분. 아, 네, 누리동아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채권 매크로. 아유, 저는 맨날 보고 있으니까요. 괜찮습니다. 네. FMC는 제발 사고만 안 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네, 응원 감사합니다. 자, 그 국채 입차의 10년물이요. 이게 약간 실망스럽게 나왔어요. 응찰률이나 아니면은 금리나 이런 게 전부 다 약간은 실망스럽게 나왔어요. 막 많이 실망스럽진 않아요. 약간 실망스러웠어요. 약간 실망스러우니까는 이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일단 뭐 아시아 증시는 끝났고 이거는 이제 아시아 증시 끝나고의 일이니까요. 다우가 오르고 나스닥은 약보합에서 끝나요. 네. 역시나 이제 좀, 야, 판이 변했어. 금리는 계속 올라갈 거야. 약간 이런 식의 또 심리가 살아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날 이제 미국채 10년물은 네, 뭐 역시나 좀 더 빠집니다. 1.52까지도 내려와요. 네. 여기 이제 CPI 영향이 크죠. 그리고 10년물도 뭐 그렇게 문제는 없었다. 그리고 이제 11일이 됩니다. 목요일. 목요일에는요, 호재가 오죠. 아시아 오전장에서 미국, 중국이 트럼프 때 이제 그만뒀었던 반도체 협의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알래스카에서 다음 달에 뭐 양제츠하고 왕이가 가기로 했다더라. 뭐 이런 거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주식들이 좋아요. 반도체 주식들이 좋았고 그러면서 이제 아시아 저기 보시면은요. 그 코스피 1.9% 올랐고요. 상해조가 2.4% 올랐던 날입니다. 이날 목요일 날. 그리고 이제 저녁에 9시 45분에 중요한 게 있었죠. 22, 자, 유럽의 통화정책회의가 있었네요. 네, 이때 뭐 금리는 모두 예상대로 모든 이제 금리 뭐 예치금하고 쭉쭉쭉 다 동결 나왔고, 근데 요런 발언을 했어요. 사람들이 기다렸던 거죠. 22에서. 자, 자, 심대하 시그니피컨틀리하게 더 채권을 사겠다. 네스트라니? 이건 넥스트인데, 네. 잘못 썼네요. 다음 분기에는 더 빠른 속도로 우리가 채권 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뭐라고 채권을 더 빠른 속도로 산다고? 야, 좋다. 금리 내려가야지. 역시 이제 중앙은행들 뭔가 해주는구나. 막 이러면서 근데 이러면 쫙 가야 되잖아요. 근데 좀 가다 말아요. 왜 그랬냐면 그런데 1입니다. 야, 우리가 근데 한도를 다 사용하진 않을 수 있어. 얘네는 이게 지금 PEPP가 한도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이게 지난번에도 요 말 했는데 이 말 하니까는 뭐라고? 야, 한도도 좀 다 써주지. 아, 그럼 진짜로 완화적인 건데 한도는 다 안 쓴대. 야, 조금만 가자. 좀만 조금 이거 뭐 적당한 그냥 저기 뭐냐 그 호재인 것 같아. 이렇게 됐던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요 시그니피컨틀리 요거 덕분에 자 인주스로 유로 금리 내려갔고요. 외환 시장도 안정을 되찾습니다. 요 덕분에. 그런데 그 뒤에 나온 이제 의사록이 좀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여기 이제 향후 경제 물가 예상치가 나와요. 여기서 이제 GDP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21년 네, 들리시죠? 네, 이제는 뭐 이 정도는 네. 네, 다시 요거 그 2번 경제 물가 예상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 전망에서는 별게 없었어요. 똑같았어요. 네. 뭐 거의 뭐 변화가 없는데 근데 이제 물가 전망이 좀 이제 문제가 있었죠. 뭐냐면, 야, 연준, 니네들이 좀 연준이래요. 22 너네들이, 중앙은행들이 물가 전망을, 너 왜 이렇게 급격히 올려? 이거죠. 왜냐면 2021년도 그전에는 1%라고 예상했는데, 1.5% 오른다고 봤고, 22년도 것도 1.1을 1.2로 올렸어요. 네. 이렇게 이제 올리니까, 니네가 물가 걱정하긴 하는구나. 이거 온다고 생각하는구나.
막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요 표현 덕분에 긍정적이었으나 막 엄청난 호재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웠던 회의였다. 여기서 사실은 제 FOMC에 대해서도 한 가지 우려가 생겨나요. 뭐냐 하면 요번에 FOMC가 이제 점도표도 찍어야 되고요. 경제 전망도 수정해야 되고 물가도 수정하고 그 보고서가 나오는 회의예요. 요번 3월 회의가. 여기서 만약에 물가 전망을 가속화를 시켜버리면 물가 엄청 오를 걸로 그래 버리면은 아마도요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이제 그 연준이 본인들 의사와는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물가가 너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금리 인상 시기나 아니면 테이퍼링의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 뭐 이렇게도 좀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나올 수 있어서요. 이번 회의에서는 단순 회의 결과뿐만 아니라요. 그 점도표 찍히는 거, 그다음 물가 전망 나오는 거 요거 꼭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랬는데 약간 1시간 이후에 호재가 나옵니다. 뭐냐면 미국 경제 좋네. 신규 실업 청구 건수 예상보다 적더라. 그래서 미국 경제 진짜 회복되고 있나 봐.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새벽 3시에 있었던 마지막이죠. 이번 주에 국채 30년물 입찰은 소폭 좋은 결과 나왔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뭐 목요일에 잘 마무리가 되었고 그리고 바이든이 원래는 이제 금요일에 서명할 것으로 봤는데 부양책을 빠르게 서명을 했다고 하네요, 이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는 야, 이거 부양책 1,400달러잖아요. 뭐 95%가 받는다던데 미국에서. 이거 받으면 도대체 얘네가 어디다 돈을 쓸까? 이게 이제 여기 자료예요. 여기 조그맣게. 네. 여기 자료 보시면 심지어 이제 3만 불 이하에서도 자, 소비로 이어지는 건 좀 이제 적다는 거죠. 절반도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요. 투자있죠, 투자. 인베스팅. 인베스팅이 이만큼씩 돼요. 물론 이제 소득 구간 올라갈수록 인베스팅이 더 커지죠. 그쵸? 그러면은, 야, 1,400불 받으면은 한 10%, 20% 투자에 쓰겠네. 근데 여기 보면은 저축도 이만큼 한대, 20% 이상. 야, 무슨 12만 불 이상 이 소득에서는 거의 40% 가까이를 저축하네요. 이거 받으면. 여기 이제 서베이 결과입니다. 자, 이거 받으면 뭐 할래? 그래 갖고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기관에서 좀 예상을 해요. 뭐 이제 뭘 예상을 하냐 하면 일단은 요 돈이 빠르면은 이번 주말부터 1,400달러 현금이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뭐 다양하게들 이게 정확하게 뭐 정부 자료가 있는 건 아닌데요. 여기에 대해서 몇몇 기관들이 예상을 하기를 자, 그러면은 지난번 너네 600불 받았을 때 뭐 했어? 이것 갖고. 야, 요번에 1,400불 받으면 뭐 할 거야? 해 봤더니 거의 한 37% 정도가 투자를 한다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요번에 여기 그 부양책의 이 전체 금액 중에서 약 한 1,500억 달러가 미국 이제 그 자산 시장으로 투자로 유입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600달러 때보다 거의 3배 가까이 2배 이상 금액이 늘어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요때보다 뭐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을 하면 영향이 더 클 수가 있을 텐데 그럼 우리가 이제 과거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어땠을까? 자, 작년 12월 말에 600달러를 받았을 때 사람들이 뭐 했을까? 여러분, 600달러가 큰 돈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는 이걸로 사람들이, 야, 갬블을 하자. 뭐냐면, 이제 종목도 그냥 단순히 주식을 사는 것보다 이 금액으로 우리가 옵션을 해야 큰 부자가 될 수 있어. 해가지고 막 외가격에 있는 옵션들을 막 사는 거예요. 막 콜옵션 같은 거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다 스토리까지 붙으면 게임스탑 같은 주식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600달러 줬더니 개인들이 옵션 매매 엄청 하더라. 그럼 1,400불? 야, 이번에도 옵션 하겠네. 개인들이 좋아할 만한 옵션 매매 걸릴 만한 주식 찾아보자. 이게 지금 얘기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코인을 엄청 활발하게 해요. 지금도 주말 동안에 코인 엄청 올라가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거 지금 스티뮬러스 책 도착한 걸로 코인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코인도 활발해. 거기다가 이때 좋았던 게 신흥시장이 활발해요. 그래서 만약에 지난 12월 말 600달러대하고 동일한 현상이 나타난다면 여기가 좋다는 거죠. 네. 우리도 생각해 보시면은 한국 시장 좋을까 그랬는데 1월에 장 열리자마자부터 미친 듯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 이런 영향들이 있었던 거죠, 사실. 네. 그랬다는 거. 그래서 어쨌든 하루빠르게 부양책에 서명했어. 오, 좋네. 주말부터 돈 받겠다, 야. 좋네.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코스피 상승, 상해 상승, 그 다음에 다우, 나스닥. 자, 나스닥이 그런 주식들이 많죠. 성장주 많으니까 옵션 매매 할 만한 것들이 많다 이거예요. 자, 그랬고, 미국채 10년물은 뭐 거의 보합권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0일 금요일이 돼요. 금요일에는 뭐야? 미국이 알래스카, 중국, 미중이 만나서 반도체 협의하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미국이 또 화웨이 제재한대. 아, 이것도 뭐야? 좀 꺼림칙해요, 얘. 거기다가 이제 요 밤에 또 이제 뭐가 나왔냐면 요번엔 CPI 아니고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왔는데 이게 보니까 예상치보다 좀 더 높아요. 아, 이거 악재네. 야, 이거 물가가 이렇게 오르면 안 되잖아. 그랬는데 그래도 여기다가요. 이제 밤에 그 12시에는 이제 그 소비자 심리 지수 나왔는데 이게 또 호조예요. 야, 미국 경기 좋긴 진짜 좋은가 보다. 야, 좋긴 진짜 좋아. 야, 그건 우리 인정하자. 거기다가 이제 밤중에 나온 거는 아니 1.9조 달러가 개인당 1,400달러가 아직 지급도 안 됐고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추가 돈 풀기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원래 이제 얘기했었죠. 원래 그 대선 나갈 때 인프라 우리나라 너무 낙후돼서 여기에 투자 많이 해야 된다. 자, 다음 재정 정책은요. 자, 인프라 관련해서 3조 달러나 4조 달러 더 풀겠습니다. 하니까는 막 결과 어땠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죠. 금리가 튀어요. 금리가 드디어 1.6을 뚫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맨 위에 금리 차트 보시면은요. 이렇게 올라가 버린 거죠, 이제. 네. 거의 이 주간에서 최고가에서 끝이 나게 된 이유입니다, 이게. 그래서 금리는 이날 거의 한 11bp 올라서 1.63 갔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하고 상해는 코스피는 좋았어요. 좀 올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증시가 막 그렇게 이제 뭐 추가로 오르지는 못했어요. 이제 스티뮬러스 책이 이제 지급되는 것 치고는 조금 약했고 어쨌든 여기서 상대적으로는 다우가 더 강했다.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다우가요. 0.9 플러스 0.6 플러스 1.5 플러스 0.1 플러스 1 매일 올랐습니다. 네, 대단하네요. 요게 이제 지난 한 주간의 흐름이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하나 더 그냥 추가해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블룸버그 자료인데 자, 숏 세일 오브 더 센츄리래요. 네. 지금 이게 뭐냐면은 채권 시장에서 선물을 이제 숏을 친 건데 그러니까 금리 올라간다 쪽에 이제 뭐 해지 수요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배팅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보세요. 보이세요? 2000년부터 지금까지인데 최대랍니다. 가장 숏을 많이 쳐놨대요. 예. 그래서 이게 또 과하면 되돌림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이거 지금 배팅들 너무 하신다는 느낌은 받아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위든 아래든 주식시장이든 뭐든 너무 한쪽 배팅은 과감 이제 그 해서는 조금 위험하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는 그냥 순리대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바텀업이 이럴 땐 제일 좋죠. 그리고 상황 자체가 금리가 막 많이 내려오기는 어려워요. 예. 연준의 스탠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지금에서의 이런 스타일 변화가 계속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성장주하고 소위 뭐 가치주의 이 로테이션 이런 흐름이 바로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질 않습니다. 예, 그렇고요. 어쨌든 여기까지가 채권 시장이었는데 만들어 보니 주식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게 된 두 번째 오늘 자료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